안녕하세요. 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집단 발달 단계에서 각 단계별 출제된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그 준비 단계를 보면 집단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전 면접, 사전 면접 또는 사전 모임은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관계 형성을 하고 개별적 관심사를 찾아낼 수가 있죠. 집단에 참여하려고 하는 집단 성원들을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자, 추가 정보를 얻어서 개입의 방향을 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참여자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집단 내 행동의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참여자들이 집단 내에서 좀 더 쉽게 개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근데 패턴화된 집단 행동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아직은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집단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하는 과업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굳이 말하면 초기 단계 과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초기 면접을 위한 준비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지금 아까 1번에서는 15회 때 사전 면접이라고 해놨고요. 이번에서는 지금 초기 면접이라고 해놨는데 면접 목적을 잠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자, 근데 모든 질문을 사전에 확정해 놓는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슈퍼바이저나 동료에게 미리 조언을 구하고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의뢰서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또 보완하는 거 이건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자,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집단교육 프로그램의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비 단계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1번에 집단 성원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거 집단 성원 간의 역동성은 준비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죠. 아직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집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초기 단계 이후에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준비 단계 과업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자, 거기 기관 승인과 자원을 파악하거나 집단의 목적을 설정하거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다음에 집단 성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준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집단을 준비 또는 계획하는 단계 준비 단계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여기 준비 단계 있잖아요. 준비 단계는 이걸 집단 구성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준비 단계에서 집단 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준비 단계에서 고려할 내용들이 다 되는 것인데요. 거 보면 이제 집단 성원의 참여 자격이나 공동 지도자의 참여 여부나 집단 성원 모집 방식과 절차나 집단의 회계별 주제는 모두 다 집단 계획서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집단 구성에서 동질적으로 할 것인가, 이질적으로 할 것인가. 그죠? 집단 구성에서 이제 동질성과 이질성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반론과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집단이 이질적이어야지 됩니다.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질적이어야 하고요.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동질적이겠죠. 자, 성원 간의 방어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질적이어야지 됩니다. 이질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협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동질적이다. 그죠? 자,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6번. 집단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성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언어적 의사소통 위주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아니죠. 이 프로그램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 위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성원의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집단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모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집단 프로그램 활동을 선택할 때 사육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집단의 규범과 적합성, 그리고 집단 성원의 동의, 수행의 안정성, 시기의 정확성, 적합성 모두 맞죠? 근데 이제 집단 지도자의 가치, 집단 지도자의 가치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그건 이제
1번, 2번, 4번, 5번이 맞겠고요. 그 다음 이제 8번에 보면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오른 거, 이것도 뭐예요? 준비 단계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과 이질성, 집단의 개방 수준, 그래서 이제 개방형 집단이냐, 폐쇄형 집단도 이거 집단 구성에서 고려할 사항이죠. 그다음에 이제 집단의 크기, 집단 모니터링은 어딥니까? 자, 이게 나왔는데 이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에서 모니터링은 어디예요? 개입 단계에서 하는 거죠? 자, 개입은 어디예요? 종결 전에 개입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실행 단계, 실행. 즉 개입이에요, 여기가. 실행 단계.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은. 중간 단계. 집단 모니터링. 그 다음 이제 9번.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에 고려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집단 모임의 기간을 정하고 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야 하고 참여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모임 회기를 늘린다. 그 모임 회기와 관련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정신적 기능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모임 시간의 길이를 짧게 하고 더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단 성원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용은. 그래서 거기에 모임 회기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자, 집단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형 집단의 안정성 또는 연속성이 더 개방형 집단보다 더 유리합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동질적 성원으로 구성한다. 맞죠? 그래서 지금 9번에 4번에서 폐쇄 집단이냐 개방 집단이냐도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자, 10번. 집단을 구성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 동기가 유사한 성원을 모집한다. 그죠? 동질 집단으로. 다양한 집단 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쇄형, 아니죠. 개방형 집단으로 해야죠.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집단 성원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욕구 수준을 파악하고 집단의 목표에 따라 집단의 크기를 융통성 있게 정해야 하고 집단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쾌적한 장소를 선정하는 거 모두 맞죠? 자, 그 다음에 11번. 집단 구성 단계에서 유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준비 단계가 집단 구성 단계예요, 여기가. 그죠?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 지금 준비 단계를 얘기한 건데요. 자, 인과학적 특성, 문제 유형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균형을 고려한다. 자, 의사결정의 역효과 예방을 위해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이건 지금 구성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준비 단계는 집단 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집단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중간 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응집력과 신뢰감을 발달시킬 만큼 충분한 회기로 계획하고 회합의 밴도 구성은 구성원들의 욕구나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해야 하고요. 집단 크기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 작고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할 만큼 크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집단 사회복 실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집단이 개방적일 경우에 발달 단계를 애칭하는 것이 용이한 것은 개방적인 경우가 아니라 폐쇄적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옳지 않죠. 자, 하위 집단의 발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집단의 규범은 집단 내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외적 통제의 수준을 감소시킵니다. 집단 내 공동 지도자의 참여는 집단 지도자의 역전을 방지할 수 있죠. 막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애적 성향을 가진 성원의 경우에 집단의 적절한 행동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집단 구성과 구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표 모델보다 치료 모델의 집단 규모가 더 작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 모델이 가장 크죠? 상호작용 모델이 중간이고 치료 모델이 가장 작아요. 자, 아동 집단은 성인 집단에 비해서 모임 시간은 더 짧게, 빈도는 더 자주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이 강할수록 성원 간의 방어와 저항도 많이 발생한다. 이질성이 강할수록이죠. 그래서 이제
3번 옳지 않고 물리적 공간을 결정할 때 좌석 배치까지 고려해야 하고 개방형 집단이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융통성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14번.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원 간의 갈등이 심하면 조기 종결을 하는 거죠. 너무 심하면.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 지도자를 두고 자,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회원을 또 받고 집단 규칙은 사회복사가 제공한다. 틀렸죠. 집단 규칙은 물론 이제 집단 계획서를 작성할 때 집단 규칙을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기 단계에서 집단 규칙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집단 성원에 동의가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 집단 성원의 의도적 집단 경험을 유도하였다. 맞죠? 개별 성원에 집단 사회복지 실천 자체가 집단 성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집단을 경험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15번. 집단 구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의 참여의식이 증가하고 통제와 개입이 쉽다. 집단이 커지면 집단의 참여의식은 감소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작을수록 참여에 대한 압박이 있죠. 왜냐면 빠지면 금방 그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집단이 작을 때 집단 지도자가 집단 성원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용이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통제와 개입이 쉬운 거죠. 작을 때, 그죠? 근데 이제 집단이 커진다는 것은 집단 성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제와 개입이 쉽지 않죠. 집단 상담을 위해 가능하면 원형으로 서로 잘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하고 집단 성원의 유사함은 집단 소속감을 증가시킵니다. 동질적일 때. 개방 집단은 새로운 정보와 자원의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고 비구조화된 집단에서는 집단 성원의 자발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 문장. 구조화된 집단과 비구조화된 집단의 차이점을 그래서 알아야지 돼요. 제가 거기 이 해설을 보시면 구조화된 집단은 집단 사회복지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 시간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조화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사회복사의 그 계획한 그 틀에 맞추어서 운영되는 것이 구조화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화된 집단에서 집단 성원의 자발성과 책임성은 줄어드는 것이죠. 반면에 비구조화된 집단에서 집단 성원의 자발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고요. 자, 16번.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예 이렇게 22회 때 개방형 집단과 폐쇄형 집단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방형 집단은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집단 성원에 중도 가입이 어렵다. 아니죠? 개방형 집단은 중도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개방형 집단은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응집력이 강하다. 아니죠? 응집력이 강한 건 폐쇄형 집단입니다. 자, 개방형 집단은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집단 성원의 역할이 안정적이다. 아니죠? 폐쇄형 집단이 더 안정적입니다. 폐쇄형 집단은 개방형 집단에 비해서 집단 발달 단계를 예측하기가 쉽죠. 어렵다가 아니라. 자, 5번. 폐쇄형 집단은 개방형 집단에 비해서 집단 규범이 안정적이다. 그건 맞죠. 자, 이제 초기 단계로 가겠습니다. 초기 단계. 다음 사례와 같은 내용은 집단 대상 사회복 실천 단계 어느 단계에 관한 것인가? 이 초기 단계는 긴장과 그 다음에 불안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자의식이 강하고. 그죠? 자의식이 강하고. 기대감도 있죠, 여기? 기대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의식 강하고.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따라서 집단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그럼 무조건 초기 단계예요. 근데 이제 거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지적하고 집단 규범과 문화를 다루어주고 집단에 대한 소극적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동기화하고 격려하는 거. 자, 그다음에 2번. 집단의 초기 단계에 고려해야 할 사회복사의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성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참여 동기를 확인하고 집단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집단을 계획하는 거 어디예요? 집단 계획. 준비 단계죠. 그래서 답은 쉽게 골라졌습니다. 상호 관심사와 집단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고 집단 목표에 대한 성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자, 3번.
가정폭력 행위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초기 단계죠. 그러니까 사회복사에 수행할 주요 과업이 아닌 것은 규칙 수립하고 목적 설명하고 성원의 역할 명확히 하고 성원의 정황과 불안을 다뤄주고, 근데 집단의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거 어디예요? 어디 계세요? 당연히 여기에요. 의존성 감소는 종결 단계, 그죠? 종결 단계 계산. 자, 그다음 왜냐면 이제 종결해야 하니까 집단 성원의 의존성을 감소시켜줘야 하고. 자, 4번 집단 성원의 불안감, 저항감을 감소시킨다. 당연히 어디예요? 초기죠, 그죠? 그건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 그다음 목적을 집단 목적을 집단 성원 모두가 공유하게 되는 거. 집단 규칙과 목적은 여기에서 다 집단 계획서에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걸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집단 초기 단계 사회복사 역할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과 구성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도자인 사회복사를 소개하고 신뢰감을 형성하죠. 초기 단계니까 사회복사도 본인을 소개하고 집단 성원들도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자, 구성원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응집력을 형성한다. 모두 맞습니다. 근데 구성원이 집단에 의존하는 정도를 감소시킨다. 또 뭐예요 이거? 종결 단계죠? 아까 의존성 감소. 또 나왔어요. 자, 6번 집단 초기 단계 특성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집단 성원의 불안감 저항. 맞죠? 자,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여기가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탐색 시험 단계라고 합니다. 알았죠? 오리엔테이션 초기 단계. 따라서 니은 맞죠? 사회복지사보다 다른 집단 성원과 대화하려는 시도한다. 아니죠? 사회복지사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왜냐면은 이 준비 단계에서 사전 면접에서 사회복사를 이미 만났거든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지금 집단 성원들이 다른 집단 성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복사니까. 사회복지사에게 자꾸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건 지금 문제 해결 과정이 바로 이제 중간 단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입하는 거니까, 실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입 단계, 즉 중간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기 단계에서 집단 사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사정 도구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소시오그램에서 소원함 관계 6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점선의 화살표, 그게 이제 2번이고요. 이게 한번 나와서 기호가 어떻든 나온 거, 거기 나머지 설명도 한번 보시고요. 자, 거기에 지금 점선의 화살표가 이제 답입니다. 2번은. 자, 그 다음에 7번은 그러니까 소시오그램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집단 외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9번. 옳은 것은 집단 지도자의 주관적 관찰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사 전문가의 이제 관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사정은 준비 단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입니다. 집단 사정을 할 때 개별 성원에 대한 정보 필요합니다.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성원 간의 관계 유형과 하위 집단을 사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죠? 성원들의 상호작용 빈도를 사정할 때는 의미분화 척도가 아니라 상호작용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10번. 선호도와 집단 구성원의 선호도, 무관심, 배척, 상호관계를 선호로 표시한 게 소시오그램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소시오그램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성원 간의 호감도, 하위 집단의 존재, 성원 간의 갈등 관계. 근데 성원 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번. 집단 성원을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소시오메트리죠. 소시오메트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소시오그램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집단 사정도구 뭐냐? 5개, 7개의 응답 범주 뭡니까 이거? 의의차별 척도죠. 어휘 분화 척도라고 했던 거, 어휘 분별 척도.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 성원이 동료 성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그죠? 그것도 의의차별 척도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14번에 집단 사정에 관한 위한 내용으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성원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동과 비기능적 행동을 파악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겠고, 소시오그램을 활용하여 집단 성원의 결탁, 수용, 거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의차별 척도를 통해서 집단의 전반적 상호작용 양상을 평가한다.
집단의 전반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평가하는 것은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의차별 척도는 동료 성원에 대한 평가, 동료 성원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 동료 성원의 활동력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상호작용 차트를 활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에 집단 성원 간에 발생한 특정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집단에서 허용되지 않은 감정 표현이나 이야기 주제, 그리고 집단 활동에 대한 성원의 태도 등을 통해서 집단의 규범을 확인합니다. 자, 15번 집단 사복 실천에서 하위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집단 응집력을 촉진한다. 자, 하위 집단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 집단 초기 단계에 우리가 이제 그 집단 응집력, 하위 집단이 집단 응집력을 촉진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 집단 성원 간의 경쟁 관계나 또는 소외자 또는 집단 성원 간의 거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위 집단을 가지고 물어본 거니까요. 지금 기억은 옳지 않고, 니은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된 집단 구성원 간에 형성되는 거죠. 서로 끼리끼리. 적게는 한 명에서, 틀렸죠. 한 명이면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소시오메트리를 통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맞죠? 자, 그 다음에 16번. 집단 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사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기록하는 것은 상호작용 차트입니다. 집단 성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의의차별 척도였죠. 아까 인식 정도 평가. 자, 그 다음에 하위 집단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시오그램 맞죠? 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 성원의 협력과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목적 달성 척도는요. 이게 8회 때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건 개별화의 원리에 부합하다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그 개인의 개별화된 목표, 도달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차별 척도, 가장 호감도가 높은 성원, 낮은 성원 파악하는 것은 소시오 매트리를 통해서 점수를 부여하니까 소시오 매트리죠. 자, 그 다음에 17번 소시오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성원 간 호감도 질문은 하위 집단을 형성하므로 피한다. 호감도 질문을 하는 거죠.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는 주제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집단 성원 간의 구성원 간의 선호도와 무관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 갖는 주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시 매트리 질문을 활용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소시 매트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소시오그램이라고 했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문장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특정 구성원들의 상반된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의의차별 척도죠. 반대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이 18번이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빈출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집단 사정을 개별 성원, 전체 집단, 집단 외부 환경 차원에서 사정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전체 집단 사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해놨는데, 제가 그 해설 넣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것 위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전체 집단 사정은 하위 집단 형성, 그리고 집단 내 상호작용 방식, 이게 전체 집단 사정에 해당이 되고, 거기서 그 기업의 집단을 인가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목표는 집단 외부 환경 차원에서 수행되는, 그리고 이제 집단 구성원의 변화와 성장은 개별 성원 차원에서 수행되는 사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집단 사복 실천은 사정에 활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사의 관찰도 사정에 활용되고, 외부 전문가의 보고, 표현화된 사정 도구나 또는 집단 성원의 자기 관찰도 다 사정에 활용되는 것들입니다.
자, 20번에 이렇게 이제 집단 회계를 마무리 짓는 방식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니을이 모두 맞게 나와서 제가 이제 집단을 회계를 시작하는 방식도 그거 좀 일단 읽어보고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 단계. 이제 여기로 왔어요. 중간 단계. 집단 과정 중간 단계 사육사 역할은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거기에 변화를 유지 일반화하는 것은 종결 단계. 개별 목표 설정하고 집단 성원 개인 개별 목표를 설정해주고 비밀 보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초기 단계죠. 여기서 이제 비밀 보장 설정해줘야 돼요. 여기서 한계. 그러니까 집단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비밀 보장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 이제 집단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말을 해줘야 하고 점검 평가가 여기죠. 점검, 모니터링, 평가. 여기서의 평가는 무슨 평가? 당연히 형성 평가. 그죠? 중간 단계. 개입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하는 평가니까 그 2번 보면 중간 단계 사육사가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8회 때 나왔던 문제잖아요. 이 중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때 개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하는 서원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서원들의 집단 참여의 감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지금 살려는 건데 1번, 2번, 3번, 4번 집단 발달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육사가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 발달 단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 중간 단계.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은 초기 단계고, 그죠? 예, 초기 단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집단 성원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집단의 상호작용, 갈등, 진행 상황, 협조 체계를 파악하고, 개별 성원의 태도, 관계, 행동, 동기, 목표를 평가하는 거 다 중간 단계입니다. 자, 4번에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성원의 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집단의 목적을 또 상기시켜주고 하위 집단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빈도를 평가하고 기억니은 디귿은 모두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의존성을 감소시킨다. 뭡니까 이거? 종결 단계잖아요. 그죠? 일단은 니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니을 다 제껴버리면 1번과 3번만 남게 되잖아요. 그죠? 1번과 3번. 결국은 이제 니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여기서 지금 중간 단계는 그 집단 성원의 참여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5번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직면 학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시작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아니죠. 직면은 우리가 이제 꼭 집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직면은 라포가 형성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직면은 개입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집단 성원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 그죠? 그다음에 이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또 설명해주고 니은,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자, 6번 집단 사회복 실천의 적용되는 원칙과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피드백은 동시에 많이 아니죠? 활용할 한 번에 한두 가지 이상 한두 가지 정도의 이제 그 활용 가능할 정도의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겠고 집단 규칙은 사회복사가 제공한다. 이것도 이제 나왔던 문장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볼게요. 성원의 자기 노출 수준은 집단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이 맞고 성장 집단에서는 낮은 수준의 구조화가 효과적이다. 자, 이 성장 집단은 집단을 구조화합니다. 낮은 수준이 아니라. 자, 종결 단계에서는 이전보다 회합의 빈도는 적게 해줘야겠죠. 작게가 아니라 시간은 짧게 해줘야겠죠. 이제 그 종결되어져야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7번에 보면 집단 발달 초기 단계에 적합한 실천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거기서 일단 그 신뢰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저 초기 단계에 맞겠죠. 초기 단계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자기 노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직면하거나 이거 다 개입 단계의 실천 기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중간 단계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원조하고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집단 성원이 집단 과정에 적극 활동하도록 촉진하는데 사후 관리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사후 관리는 항상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살 유가족 지지집단 참여자의 자기기방 수준이 낮아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접적인 자기 노출을 활용하는 기법이 뭐냐? 무기명 질문 목록 카드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간접적인 자기 노출 중에서 익명의 자기 노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응용 문제인데요. 15회 때 이게 한번 딱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해설 넣어놨는데 이건 그냥 한번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집단 내 구성원들 중에 한 성원이 저항할 경우에 저항하면 일단 중간 단계예요. 그렇죠? 이게 저항 성원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 저항 성원이 발생된다 이렇게 하면 알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분이 화를 내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개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자, 다음의 사례를 읽고 사회복사의 개입으로 적당한 것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사의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 초기에 피해 여성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자기결정을 강조해야 합니다.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12번 옳지 않은 거.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구성원이 피하고 싶은 주제가 논의될 때 일어날 수 있고 사회복사가 제안한 과업의 실행 방법을 모를 때 발생할 수도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항 이유를 무시한다. 아니죠? 저항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집단 성원이 촉진될 수도 있고 집단 활동이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종결 단계로 가겠습니다.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사가 이직으로 집단 구성원들과 이별하게 되었어요. 이때 사회복사의 개입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과 혼란을 수용하고 다루어줘야 하고 남아있는 문제와 목표를 재점검해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네, 집단 프로그램을 바로 종결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또는 집단 과정을 통해 획득한 변화, 기술, 기법 등이 유지되도록 지지하는 거. 지금 뭐 3번하고도 4번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2번. 종결 단계 과업이 아닌 것은 평가 계획 수립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평가 계획, 집단 계획서. 알았죠? 집단 계획서.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나머지 지금 맞는 문장으로 나온 거기에 미래에 대한 계획, 자, 변화 유지 능력 확인, 변화 결과를 생활 영역으로 일반화하는 거, 종결에 따른 감정 다루기, 이거 다 종결 단계의 과업입니다. 자, 3번. 종결 단계 사육사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계획된 목표 달성 여부에 집중하도록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확인하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여자 간의 서열화 투쟁이 시작되므로 책임을 설정한 계약을 재확인한다. 오히려 이건 이제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에 따른 집단 구성과 구성원의 목적 성취를 원조하는 것도 중간 단계, 개입 단계에서. 그 다음 이제 종결에 대한 양가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봤죠, 이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종결의 어려움을 덜 느끼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집중한다. 그렇지 않아요? 도움을 많이 받든 그렇지 않든 종결에 다 어려움을 갖습니다. 4번 보면 집단의 종결 단계에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의존성 감소, 의료의 필요성, 그 다음에 변화 노력의 일반화, 구성원 간의 피드백 교환. 근데 집단 성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 어디였죠? 중간 단계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종결 단계 사육사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성취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맞죠? 집단 성원의 개별 목표를 설정하는 거 어디예요?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종결을 앞두고 나타난 다양한 감정 토론 격려. 맞고요. 의존성, 서서히 감소. 맞죠? 자, 집단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사후 검사, 개별 인터뷰, 단일 사례 설계, 초점 집단 면접 맞는데 델파이는 뭡니까 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를 목적으로, 그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델파이 기법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훈련 프로그램의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거기서 성원들의 참가 동기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성원들의 욕구와 능력을 사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변화를 위한 과업 실행, 이게 이제 개입 단계겠죠. 개입 다음에 모니터링이니까 미음 다음에 디귿이 나와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평가, 변화 행동에 대한 평가, 종결 단계에서, 그죠? 또는 이제 중간 단계, 종결 단계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기록입니다. 자, 기록에서 항상 한 문제가 나와요, 보면. 근데 22회 때 약간 그 초점이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는데, 자, 먼저 이따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은 기록의 목적과 용도와 목적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기록의 종류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보통 그러거든요. 자, 목적이 아닌 것은 개인의 만족감. 틀렸죠? 자, 공무원이 사회복지관 직원이 작성한 계획 기록을 이용하여 숙자를 선정한 것은 의사소통의 촉진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관의 안팎의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이용되는 것, 즉 전문직 간의 협력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기록의 목적 용도에 해당하는 건 모두 그런 거, 기억니은 디귿니은 모두 맞고요, 그죠? 특히 그 프로그램 예산 확보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의료사회복사는 200개의 사례 기록을 분석하여 동료들과 공유하고 개입 효과를 병원장실에 보고하였고 그 결과 학회지에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200개의 사례 기록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개입 효과성 평가 거기 그리고 이제 그걸 개입 효과를 보고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개입 효과성 평가 자료로 사용한 거죠. 학회지도 발표했으니까 연구조사 자료도 쓴 거죠. 동료들과 공유했으니까 동료 검토 근거 자료도 쓴 거죠. 병원장실에 이게 지금 보고를 했는데 이게 행정적인 측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서비스 수급자 자격 입증 자료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록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 전문적 활동 입증은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6번도 해당하지 않는 거 개인적 보관 및 활용은 또 안 되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요. 맞는 건 맞는 것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7번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거. 사회복사의 전문적 활동 입증 맞죠? 그건 기관 내에서만 활용한다. 틀렸죠? 공유하는 거죠. 아까 그 의사소통의 촉진도 그런 내용이었고, 디귿의 기관의 프로그램 수행 자료를 보고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 그 프로그램 예산 확보에도 활용이 됐었죠.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자, 이제 기록의 종류인데요. 이거 과정 기록이죠? 대본을 적듯이. 자,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은 문제를 목록화하거나 거기 5번에 면담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분석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클라이언트 자기 보고. 자, 그 SOAP죠? 문제 중심 기록입니다. 시간 및 비용 측면에 효율적이거나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체로 기록하는 것은 요약 기록이죠? 그래서 3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교육과 훈련의 중요한 수단이고 자문의 근거 자료로 이용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하고 사례에 대한 개입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되는 것은 과정 기록입니다. 자, 4번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사나 기관에서 주로 쓰는 기록의 형태. 그러면 요약 기록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날짜와 클라이언트의 기본 상황을 기입하고 개입 내용과 변화를 간단히 기록한다. 간단히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점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약 기록이죠. 거기 이제 최소 기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 그 보기에 등장한 거긴 하지만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6번 SOAP 문제 중심 기록인데 정보가 아닌 것은 시료가 들어가 있지 않죠? 자, SOAP의 순서. 자, 먼저 S는 클라이언트의 자기보고입니다. 그 니을이죠?
요즘 의욕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니을이 있는 건 3번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5는 사회복사의 관찰이죠. 니은 다소 살이 빠진 모습에 표정 변화는 없지만 용모는 단정하다. 이게 관찰한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정하는 건데 자기 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용모는 단정하니까. 근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자존감이 저하된 상태. 그래서 계획, 기억에 우울증 검사 시행, 최근 상황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그죠? 다시 한번 8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게 니은이 먼저 나와야죠. 그죠? 니은 다음에 관찰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질문에 겨우 답하고 눈물을 보이며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기억이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분석하는 건데, 사정하는 건데, 자기유능감이 저하된 상태로 지지체계가 빈약하다. 그죠? 그래서 개입 계획은 우울증 검사, 욕구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연결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고요. 자, 문제 중심 기록의 특성을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다 맞는데요. 거기 클라이언트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개입 계획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진단하는 게 사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는 게 바로 이제 계획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지금 맞는 겁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10번. 옳지 않은 건데, 과정 기록은 사회복지 실습이나 교육 수단으로 유용하고, 과정 기록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비효율적이다. 이야기체 기록은 사회복사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추후에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 이야기체 기록은 과정 중심 기록의 간접 인용이나 요약 기록이 이야기체 기록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중심 기록은 기록이 간결하고 통일성이 있어서 팀 접근 시 활용이 용이하죠. 사회복사 클라이언트에게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과정 기록이죠. 그죠? 얘는 5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과정 기록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네요. 물론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이제 내용이 좀 보완되어져야 할 것 같고, 거기 11번 기록 유형별 장단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과정 기록은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활동을 개념화 조직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개입 기술을 향상시키고, 문제 중심 기록은 문제 목록화 진행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그죠? 근데 이제 서비스 전달의 복잡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치 기록, 초점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형적인 정보를 구축하는데 유용하며, 나중에 정보 복구가 용이하다. 정보 복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과정 기록의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인용은 정보 복구가 용이하죠. 그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적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서 써버려가지고 원래 상태를 복구하기 어렵고, 그걸 더 요약한 요약 기록도 그것도 요약시켰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정보를 복구하기 어렵죠. 이제 거기에 그 복지정보 시스템 이용한 기록이나 시계열 기록은 그냥 한번 참조하시고요. 자, 어차피 기록 유형도 과정 기록, 요약 기록, 문제 중심 기록, 이야기체 기록,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4번, 5번은 이제 들러리로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나온 거는 나온 것대로 그냥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단계별 기록이 이번에 나왔어요. 22회 때. 근데 거기 개입 단계 기록에 포함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입 단계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후 지도 결과는 5번이 아니죠. 종결 후에 2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사후 지도니까. 그래서 이제 5번은 틀렸죠. 그죠?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4번이 맞는데요. 2번에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도 만약에 이게 다시 한번 또 나온다면 이 내용을 우리 이론서나 핵심 이론 노트에다가 제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걸 단계별 기록 내용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제가 나온 것으로만 그냥 좀 알고 계시고요. 거기 개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록의 내용들
자, 그 기록 유의사항인데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좋은 기록과 좋지 않은 기록입니다. 좋은 기록, 반복된 기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진부한 기록, 과장된 기록, 논리적 기록. 근데 거기서 과장된 기록. 근데 논리적 기록은 맞네요. 근데 좋지 않은 기록에 사실에 근거한 기록, 그게 틀렸고요. 표현이 간결한 기록과 수통형 문장 좋지 않은 기록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5번이 맞네요. 자, 이번에 좋은 기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의 결정과 실행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 이게 15회 때 한번 나왔어요. 거기 견해를 구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견해를 구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밀 보장을 위해 정보를 쉽게 분리할 수 없게 한다. 비밀 보장은 맞지만 어떻든 정보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자세하고 풍부하게 기술하는 게 아니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배제한다고 해서 틀렸죠? 관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자, 그 다음 이제 14장입니다. 마지막. 평가인데, 어차피 사례 관리는 이제 실천론에 나오니까, 사실 이제 사례 관리는, 실천론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 이제 문제, 거기서 근데 여기서도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여기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일단 평가예요. 근데 평가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바르지 않는 것은 개별화된 평가 척도는 개별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를 아는데 유용하다. 자,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개별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를 파악한다. 행동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는 것은 이건 이제 단일 사례 연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오히려 이제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가 거의 특정 행동으로 조작화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개별화된 평가 척도를 활용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실험 방법보다 비동일 통제 방법, 이게 유사 실험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생활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세부적 실천과 관련된 결정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함이고, 그죠? 뭐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는 거니까. 클라이언트와 접촉이 어려울 경우에 개별화된 평가 척도가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개별화된 평가 척도는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를 관찰하기 용이하지 않을 때 측정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8회 때 나왔는데요. 자, 2번 실천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개입과 목표 달성 간 상호 관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고, 기관 클라이언트 전문가 집단 사유에 대한 책무성 향상, 개입 지속과 변경 여부 판단에 관한 정보 제공, 서로 다른 문제나 특성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3번 형성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의 효과성,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총괄평가죠.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음 훈련을 실시하였다.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 측정 척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암시적 행동, 이것도 사실 우리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응용 문제인데, 1번, 2번, 3번, 4번은 암시적 행동 측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회기술 훈련은 명시적 행동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게 한번 나왔지만 그냥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번 나왔고, 자, 5번 클라이언트의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긍정적 피드백으로 사회복사의 소진을 예방한다. 클라이언트 인식에 기초한 평가, 질적 평가의 목적이 사회복사의 소진 예방을 위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겠고, 15회 때까지 그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6번에 보면 이제 단일 사례 연구 문제죠. 여기가. 그래서
쭉 단일사례 연구 문제가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제 조사론에도 나오지만 기술론의 평가에서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가지 이상의 문제, 두 가지 이상의 세팅, 2명 이상의 클라이언트 뭡니까? 복수기초선 설계, 즉 다중기초선 설계죠. 자, 거기 이제 7번 보니까 아동의 도벽 행동에 관한 치료를 먼저 실시했어요. 치료를 먼저 실시했으니까 B죠. 문제 행동 변화를 측정했고 개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를 잠시 중단했어요. A죠. 다시 치료를 시행했어요. B죠. B, A, B입니다. 쉽죠? 이거는.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어차피 이제 A, B 가지고 해야 하는데 8번 조사 유형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의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심리검사를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A가 나와줘야겠네요. 먼저 프로그램 시행하지 않았고, 그죠? 측정했어요. 그리고 2주간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네요. 2주간 B, 그죠? 정서 지원, 여기서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B가. 그리고 일주일 후에 2주간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하니까 기초선을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2주간 명상 프로그램이니까 얘와 얘가 프로그램이 같지 않거든요. 그죠? 같지 않은 거니까 여기는 B고 여기는 C예요. 그래서 A, B, A,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계획 과정의 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주로 하나의 클라이언트 체계 변화, 그죠? 표집 요소가 하나입니다. 한 사람, 일개인, 일가족, 일집단, 일조직, 일지역사회, 그죠? 기초선은 안정화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야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둘리상의 문제에 대한 개입할 때 둘리상의 문제는 둘리상의 사람, 둘리상의 문제, 둘리상의 세팅, 상황, 그죠? 이건 뭐예요? 다중기초선 설계죠? 자, 그다음에 10번 클라이언트 문제에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질적 유의성입니다. 이게. 그다음 이제 확률적 판단은 통계적 유의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4번이고. 단일 사례 연구에서 기초선 자료 수집 방법에 적정하지 않는 것은 기초선은 개입 이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성평가는 개입 중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형성평가가 틀립니다. 1번. 자, 그다음에 12번. 알코올 중독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개입한 후에 단일 사례 설계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성과지표로 사용한 자료가 아닌 것은 단일 사례 설계를 활용해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한대요. 자, 이때 이제 밤사이 숙소 밖에 버려진 술병의 수. 이 종속 변수의 측정 방법이 이 빈도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거기 참여 시간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측정한 자활 의지 즉 이제 이거는 자기보고식 이제 평정 척도를 가지고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주 모임에 나간 횟수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직업훈련의 성격 이건 이제 직업훈련 자체는 개입이죠. 개입. 그죠? 개입이니까 프로그램이니까 독립변수죠. 종속변수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거. 개입과 개입 처리를 반복하는 것이고 할 수 있죠.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에 개입 이후에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죠. 여러 개의 표적 행동에 대해 기초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비교도 할 수 있죠. 여러 개의 표적 행동,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 복수기초선 설계죠. 자, 14번. 단일 사례 설계 활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어떤 개입이 대상의 문제 변화를 설명하는지 알 수 있고 둘리상의 클라이언트, 둘리상의 상황, 둘리상의 문제. 복수기초선 설계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행동의 빈도, 즉 간접 관찰, 기존 척도, 클라이언트의 자기 주관적인 사고나 감정 등의 측정, 지수를 사용하고 반복적 시행으로 개입 효과의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개입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한 것이고. 자, 15번.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개입 이후에 기초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B 다음에 A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수의 클라이언트 변화, 점검, 복수 기초선 설계, 개입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 반복 측정 맞고, 측정 지수는 그거 4번 중요하죠? 긍정적 지표, 부정적 지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개입 과정에 개입의 강도나 방식 바꿀 수 있습니다. 자, 16번.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재훈이와 수지는 사회성 측정 후에 사회기술훈련에 의뢰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명 복수 기초선 설계입니다. 그죠? 자,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단일 사례 설계 유형. 독거노인 우울감 해소를 위해 5주간의 전화 상담에 이어서 5주간의 집단 활동을 진행했대요. 참가자 5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시작 3주 전부터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A가 있네요. 그게 A예요. 그러 다음에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시작 전 그 다음에 5주, 10주 이렇게 했는데 5주는 전화 상담, 그 다음에 5주는 또 집단 활동이니까 BC죠. 그러니까 그게 B하고 C예요. 지금 BC인데 사전 조사를 했는지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 기초선을 프로그램 개입 전에 측정했는지 봤더니 프로그램 시작 전에 측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A, B,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21회 때 문제인데,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름이와 겨울이 사회복지관을 찾는데, 두 사람은 대인관계수를 측정하고 뭡니까 이거? 다중기초선 설계죠? 왜 그래요? 두 사람 이상.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에 해당하는 단일 사례 설계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김모 씨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뭡니까? 이거 읽어보려고 했더니 2번에 보니까 통제 집단을 활용한대요. 이건 사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단일 사례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집단 설계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2번 일단 정답은 그냥 나왔는데요. 그죠? 근데 일단은 요거는 지금 뭐냐를 봐야 하는데,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관에 실시하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요. 개입 전 4주간 조사하고 4주 개입의 변화를 기록하고 다시 멈추고 4주 변화 기록했으니까 A, B, A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선이 두 번째 설정한 것이고 개입 효과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죠? A, B, A니까 다시 중단해 본 거거든요. A, B, A. 그러니까 이제 A, B만 가져갔을 때보다 중단했을 때 다시 문제 행동이 증가된다면 개입 효과가 있다라고 보게 돼요. 표본이 하나이다. 그죠? 김모 씨잖아요. 한 명. 조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죠. A, B, A까지 가게 되니까 A, B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9번은 사실 단일 사례 문제인데 통제 집단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례 관리인데요. 등장 배경 적절한 것으로 묶인 거, 서비스의 단편성, 보건 의료비 증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인구 증가. 근데 시설화가 아닌 탈시설화죠. 자, 사례 관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다른 기관 직원의 협조적 관계, 지역 자원의 최신 목록을 작성,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상시적으로 사정하고. 근데 거기에 해당 기관의 서비스 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한다. 사례 관리는 기관 내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3번. 수행한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중도장애를 가진 A가 재활 동기를 갖도록 면담을 지속했어요. 이 상담자죠, 그거는. 생활기술훈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지해 줬어요.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을 이거 조력자라고 합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인근 재활기관, 일자리 지원센터 협의하도록 했어요. 조정자에 해당돼요. 연결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인식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옹호자로서 역할도 들어가죠. 근데 중재자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사회복지사가 조정해 주는 역할인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근데 여기 의견 차이 갈등 내용은 없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3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 13, 14장의 기출문제를 풀었는데요. 자, 먼저 12장의 집단 발달 단계에서 이번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다음 이제 기록에서 한 문제, 평가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집단 발달 단계에서 먼저 사정도구가 나왔습니다. 이 사정도구도 항상 나오는 거죠?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 사정은 어디서 합니까?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중에 어디서 해요, 이거?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초기 단계 집단 사정 도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자,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성원들이 각각에 대해서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그죠? 개별 성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제가 여기 지금 오답풀에 넣었지만 개인별 프로파일을 통해서 개별 성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측정하는 건 뭡니까? 상호작용 차트죠? 여기에 있죠? 그래서 소시오그램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자, 집단 성원 활동에 대해서 상호 평가하는 거, 이게 소시오메트리예요. 서로 평가하는 거. 자, 상호작용 차트. 성원의 집단 참여 수준을 분석할 수 있죠. 왜? 상호작용 빈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집단 내 하위 집단의 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소시오그램이죠. 의차별 척도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이게 집단 사정 도구는 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준비 단계하고 종결 단계에서는 특히 그 단계에서 해야 할 과제, 과업을 가지고 출제가 잘 나오는데요. 우리 실천 과정론에서도 마찬가지. 맨 처음 시작하는 접수 단계와 마지막 끝나는 이제 종결 단계. 물론 이제 종결 단계 이후에 그 실천 과정론에서 사후 세션이 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든 이제 처음과 끝에 이제 과업들을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자, 이 종결 단계에 수행하는 과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성원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 노출의 기회를 갖는다. 그 다음에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 개방적 토론 시간을 늘린다. 요거는 중간 단계. 자, 집단 경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 활용 계획을 세운다. 그죠? 집단 경험, 우리가 집단 사회복 실천은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사회복 실천에 참여해 가지고 학습하게 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이 맞죠? 측정 도구를 통해 성원의 개인별 변화를 평가한다. 이것도 맞죠? 평가하는 거 종결 이후에 그러니까 종결 단계에서 이제 평가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걸 총괄 평가, 개입 단계에서 평가하는 걸 형성 평가라고 하죠. 집단 발달 단계에서는 중간 단계가 개입이고 그 다음에 종결 단계가 말 그대로 종결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맞죠? 3번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록으로 가는데 기록에서 이번에도 본래는 기록의 유용성이나 목적에서 문제가 하나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기록의 유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2회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23회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건 우리가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에요. 결국 정확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면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 맞죠? 뭐 틀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서비스 신청에 필요하더라도 민감한 사적 정보는 제외한다. 여기서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그죠?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데 민감한 사적 정보를 제외합니까?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민감한 사적 정보라고 한다면 그럼 기록을 해야죠. 그죠?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물론 이 민감한 사적 정보니까 최소한만 기록을 해야겠죠. 하지만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민감한 사적 정보라고 한다면 그럼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좀 설명을 넣어놨는데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에서는 이런 정신 상태, 약간의 어떤 정신 장애가 있거나 정신상의 어떤 문제점들, 어려움들, 민감한 사적 정보이겠지만 결국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은 기록을 해야 하겠죠. 다만 이제 서비스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는 민감한 정보니까 최소한으로 수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불필요한 민감한 정보는 제외를 해야겠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예 제외한다라고 해서 이게 2번이 옳지 않죠. 자, 3번 개인 정보가 담긴 사례 기록을 방치하면 그건 안 되죠, 그죠? 그건 위법이다. 위법 행위다.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내용은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기록한다. 맞습니다. 또는 뭐 익명화하거나. 자, 그다음에 전산화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암호화한다라고 하는 거 다 맞죠? 뭐 틀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기록은 항상 또 한 문제가 나와요, 그죠? 기록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평가에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론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단일 사례 설계가 실천 기술론의 평가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조사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사론에 안 나왔다고 해서 단일 사례 연구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단일 사례 연구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동시에 여러 문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동시에 여러 문제를 측정하는 거 뭐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측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문제, 여러 상황, 여러 대상. 뭐예요? 다중기 초선 설계죠. 불가능하다 틀렸어요. 가능하죠. 뭐가? 다중기 초선 설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옳지 않아요. 자, 개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반복 측정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초선 수집은 개입, 이전이나 이후 모두 가능하죠. 개입 이전은 A, B 이렇게 되겠고 개입 이후에 나오면 B 다음 A가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그죠? A, B, A, B 또는 뭐 B, A, B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가능한 거죠. 자, 개입 과정에서 개입의 강도나 방식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은 1개인, 1가족, 1집단, 1기관, 1지역사회 다 가능하죠. 표집 요소가 하나라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답은 1번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여러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 대상, 여러 상황 이렇게 하면 복수기 초선 설계, 즉 다중기 초선 설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천 기술론 기출문제를 전부 또 풀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우리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건데 이제 기술론 마쳤으니까 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으로 가야 하죠.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는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해설 보충 설명이 자세하니까 우리 책이 그러니까 내용 보고 공부하시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저한테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 카톡이나 또는 이제 문자나 등 또는 이제 카페 밴드 등 통해 가지고 질문을 이제 자주 이제 많이들 주시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거 뭐 저를 미안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또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론 기출 문제 전부 또 마무리 지었으니까 두 손으로 화이팅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